친하다고만 해서 같은 팀을 이루는 경우는 많이 싸우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외 활동의 꿀팁은 그 저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공부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20학번 전혜린입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20학번 이민재입니다.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는 정보과학대학 고성지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생각해보면 멘토링 관련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 꼽아보자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의 멘토로 참여했었고요. 지금 올해는 삼성 드림클래스라는 대외 활동에 대학생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혜린 씨는 어떤 거 주로 참여하셨을까요? 저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가장 큰 거로는 22년도에 삼양그룹에서 서포터즈를 구했었어요. 삼양시즈라고 그거 서포터즈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삼양시즈에 6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대외 활동을 그래도 친구들보다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해커톤 대회, 소프트웨어 해커톤 대회를 나갔고, 그다음에 AI 경진 대회, 그리고 3편의 논문을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교육을 참가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딱 혜린 씨도 저랑 20학번 동기시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딱 2020년도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라서 맞아요. 뭔가 대학교 입학해서 열심히 뭔가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전 2학년 올라가서부터 이런 활동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발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저는 일단 학교 공지사항부터 뒤져보다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래도 올라오는 게 있구나 확인을 해서 저는 뭔가 그때부터 대외 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바로 진짜 거의 동면상련급인데 저도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2학년 때 같은 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저런 거 한번 해볼래? 이런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때 참여했던 서포터즈가 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그 저작권 공감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서포터즈였는데, 거기서 활동을 해보니까 기획도 해볼 수 있고, 제가 광공부학과다 보니까 기획은 물론 제작, 그다음 이거에 대한 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그런 대외 활동이었다 보니 내가 이거를 좀 더 내가 주체적으로 이 대외 활동을 완성하려면 저 스스로도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 소프트웨어 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아리 원들한테 해커톤 대회를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회를 저도 찾다가 이거 홍보를 해보니까 나도 나갈 수 있겠다 하고, 저희 같이 동아리를 운영했던 운영진들과 함께 다 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나가볼까 해서 진짜 경험 삼아 나가는 게 그 경진대회 참가였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사이트랑 그리고 저희 공과대학 건물에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진대회를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쓱싹이라는 앱이 정말 유용했어요. 그게 굉장히 어플이거든요. 그게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렉도 잘 안 걸리고 이렇게 쉽게 슥슥 하면서 볼 수 있어서 쓱싹이라는 어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막 광고홍보나 어떤 과 특성상 막 그렇게 공모전을 나간다거나 서포터즈를 막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약간 기본에 충실하자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한 번씩은 꼭 학교 공지사항 확인하고, 은근 학교 공지사항을 보면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여기서 활동했던 대외 활동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 공지사항에서 찾아서 신청을 했었던 거라, 혹시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을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심리학과이고 심리학이란 분야의 비전을 갖고서 계속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외 활동들을 많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외 활동의 꿀팁은 그냥 한마디로 내가 뭘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같은 거 대외 활동 볼 때도 대외 활동마다의 추구하는 약간의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주제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성장하고 싶은지를 좀 보여주면은 대외 활동을 참여하는 데도 있어서 신청하는 데도 있어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진짜 들으면서 계속 공감을 하는 게 저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이거 만들다가 좀 지루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그 분야를 집중 공략하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을 신청할 때도 살짝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의 대외 활동을 신청하자 주의가 아니라 내가 이런 느낌을 해보고 싶었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도 있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친하다고만 해서 같은 팀을 이루는 경우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친하기는 했는데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팀원 아니면은 열심히만 해도 정말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팁인 것 같아요. 친하다고만 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팀원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신뢰? 이게 다 있으면은 이제 수상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을 할 때 대외 활동만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교내 활동도 당연히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학생회 같은 것도 했었어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손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 컨트롤 S는 저 진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저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요소 하나를 옮길 때마다 컨트롤 S를 누를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그게 몇 번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컨트롤 S의 생활화, 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전 대외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교내를 좀 벗어나서 다양한 대학생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학교 안에서만 물론 좋은 활동들 많지만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 이 정도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그들을 보면 약간 처참히 부서지는 자꾸 자극이 맞아요. 돼요, 그게. 그래서 저만의 동기부여가 돼서 저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멘토링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큰 성취감을 또 주는 것 같고. 저희 전공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실제 IT 업계에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은 대부분은 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서 이제 팀과 함께 협업을 하는 형식의 대회가 많은데, 그런 걸 하면서 협업 능력이 좀 증가가 되고 또 어떻게 역할 분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1학년, 2학년 때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약간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막 갓 입학하고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지금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고민들만 계속 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틀만 살짝 깨서 여기저기 한번 둘러보시면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도전해보는 거, 용기 잃지 마시고 나아가시면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저도 무조건적으로 도전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떨어진 대회 활동만 다 합쳐도 아마 여기 앞까지는 줄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떨어졌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신청하다 보면 대외 활동 면접 같은 거에 대한 꿀팁도 생기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꿀팁도 분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씩이라도 도전해보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외 활동이 만약에 너무 낯설다, 어렵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내 활동도 처음에 조금씩 시작해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어느 경험이 조금은 있어야 대외 활동할 때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교내 활동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용기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스토링할 수 있는 거리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공모전을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겁내지 마세요.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랑 똑같아요. 수준이 비슷비슷하고 그 일반인 부문이라고 해서 막 직장인들이 많이 오지 않고 다 거의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에서 누가 더 열심히 하냐가 수상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혀 겁내실 필요 없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갓생 사시는 분 만나니까 저도 또 동기부여가 되고 저도요.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과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저도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혜린 씨 마지막으로 저희 이걸 보시는 이제 대외 활동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응원 네네. 한번 하고 끝낼까요? 그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